연방 상원은 오늘 국경 보안 문제 최고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혐의 2가지에 대해서 모두 기각 처리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각각의 대외 원조 법안 본문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표는 토요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까지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는 좀 더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상영됐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이 오늘 1시간가량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공립학교에서 유치원생 이상 어린이들에게 공산주의의 폐해를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6인조 퓨전 국악그룹 고레야가 오는 4월 30일 저녁 애틀란타에서 단 한 번의 공연을 갖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새로운 중산층 세금 감면에 관심이 있다고 자문위원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 및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연방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보안 최고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혐의 2가지에 대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지난 2월 하원에서 가까스로 승인된 탄핵 결의안을 당파 투표로 신속히 종료했습니다. 탄핵안 중 첫 번째 조항은 마요르카스가 법 준수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는 혐의며, 둘째는 마요르카스가 국경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적 신뢰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탄핵 조항은 표결 결과 51대 38로 기각됐습니다. 당론 투표 속에서 동아당의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이어 여러 차례 절차 투표를 거친 후 두 번째 탄핵 조항은 51대 49로 기각됐습니다. 이 혐의를 기각하는 단계는 상원의 탄핵 절차상 첫 관문입니다. 여기에서 혐의가 모두 기각됐다는 것은 심판이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헌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투표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위험한 국경 개방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 태평양에 대한 각각의 대외 원조 법안 본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연방 상원은 9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외 원조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하나로 뭉쳐진 옴니버스식 법안이 아닌 별개의 법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은 총 609억 4천만 달러의 지원 내용을 담았고, 이스라엘 지원 법안은 263억 8천만 달러, 인도 태평양 지원 법안은 81억 2천만 달러의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슨 의장은 또한
다른 여러 외교 정책 제안을 다룬 법안 등 총 4가지 법안을 이번 주 중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은 강력한 수정 절차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면서 오늘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표결은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각 법안들을 별도로 표결에 붙이기 위해 존슨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존슨을 지원할지는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과 랜드폴 상원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존슨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그 자체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3배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릅니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제 때문에 인위적이고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으로 이 조사를 완료한 뒤 무역대표부가 실제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계 표심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상영됐습니다. 공화당의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이 주최하고 비영리단체 한미연합회 에쿠스 미주본부가 추진한 이날 상영회는 연방의회 방문자 센터에 있는 사우스 오리엔테이션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에는 김덕영 감독이 참석해 영화 제작에 얽힌 이야기를 나눴으며 80여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에쿠스의 김영길 회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의회에서 이 영화를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박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건국 과정 등 근현대사를 다룬 역사라고 생각해 의회 상영을 추진했다면서 장소를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직접 찾아가 부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극장에는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여성까지 다양한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이 오늘 1시간가량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이날 오전 연방항공청에 전국의 자사 항공기에 대해 이륙 중단을 요청했고 연방항공청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표준시로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알래스카 항공의 비행기 이륙이 중단됐습니다. 이 항공사는 우리는 항공기의 무게와 균형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해 연방항공청에 이륙 중단을 요청했다며 복구 후 정상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항공기의 정확한 무게와 균형 계산은 안전한 비행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항공기 출발 전에 수립돼야 합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륙 중단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하루 종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문제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트루스소셜의 CEO인 데빈 누네스는 트루스소셜 앱의 모 회사가 사용자들이 트루스를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누네스는 우리는 이제 TV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취소당할지도 모를 모든 플랫폼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실제로 트루스 소셜 안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제 저스트 더 뉴스 TV쇼에 출연해 그것이 우리가 개발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 서비스의 목표는 언론의 자유 기회를 제공하고 빅테크에 의해 검열된 사람들에게 갈 곳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스트 더 뉴스는 전했습니다. 누네스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 있는 스마트 TV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낮은 비용으로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공립학교에서 유치원 학생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공산주의의 해악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드산티스는 보도자료에서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이 무지 속에서 살거나 학교에서 공산주의 옹호자들의 세뇌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명된 상원법안 1264호는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독재를 전복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피그스만 침공 63주년을 기념해 서명됐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미국 공산주의 역사와 공산주의 운동의 전술에 대해 교육하고 마이애미 데이드 칼리지에 새로 설립된 미주 자유연구소에 권한을 부여해 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인류 발전을 진전시키는 수단으로 경제적 자유와 개인 자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또 플로리다 국무부가 플로리다 교육부와 협력해 주의회에 공산주의 역사에 관한 플로리다 기반 박물관 건립을 권장하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세뇌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미주 지역을 순회 공연하고 있는 세계적인 6인조 퓨전 국악그룹 고레아가 오는 4월 30일 저녁 애틀란타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6인조 퓨전 국악그룹 고레아가 오는 4월 30일 애틀란타에서 첫 공연을 갖습니다. 지난 2010년 창단해 지금까지 34개국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연을 펼치며 극찬을 받아온 고레아는 풍부한 한국 전통과 현대 팝 요소를 완벽하게 혼합한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고레아는 국악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이키델릭 락, 현대음악, 팝 등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를 혼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한국 음악을 개척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전통 음악의 본질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사운드가 탄생했습니다. (2013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리뷰 가이드 브로드웨이 베이비로부터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이라는 평가와 최고 평점 5스타를 받아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고 2020년 6월에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출연해 거침없이 자유로운 국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래야라는 이름은 과거를 계승한다는 의미의 한자어이면서도 한국어로는 그룹의 토템 동물이자 행운의 상징인 고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금과 소금, 퉁소에는 김동건, 보컬 한보영, 타악기의 정준규, 경희, 검은고의 김예림, 기타 연주의 최종민 등 6명이 함께하는 고래야의 공연은 오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로렌스빌 다운타운에 있는 오로라 극장에서 열립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비하인드 멜로디라는 행사도 열립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고래야의 오픈 리허설도 보고 직접 단원들과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비하인드 멜로디 행사는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정식 콘서트의 입장료는 1인당 $20입니다. 주최 측은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국악의 세계를 경험시켜줌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깨닫고 무궁무진한 K-뮤직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새로운 중산층 세금 감면에 관심이 있다고 자무위원들에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가 제시한 아이디어 중에는 연방급여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으로의 자금 흐름을 줄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공약을 내건 것은 전혀 없지만 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다들 예상하셨던 대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 처리됐습니다. 이 기각 처리된 내용을 보면은요,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혐의 자체가 없다로 끝내버렸습니다. 하원에서 올라온 탄핵 결의안 그냥 개무시당한 꼴이 됐습니다. 두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잘못 내리고 조치를 잘못 취하고 또 이민법을 잘못 집행하면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이 발생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전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정도이고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원이 했다라는 것은 결국 상원 민주당원들,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 민주당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민주당원들은 똘똘 뭉쳐서 국토 안보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고 우리 편이 되면 끝까지 보호해주겠다라는 철통 같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매우 정치적인 모습만 보여주었다. 국민들을 진짜 생각하고 이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해임해야 된다라는 해임 동의안이 사실 이제 한 3주 전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의원이 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린 의원이 냈던 이 해임 결의안이 좀 적절하지 않다,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6개월밖에 선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하원 지도부가 교체가 되면 선거의 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선거 자금 모금 활동을 보면은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케빈 맥카티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 자문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지난 주말에 마라라고 해서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들 또 상원 의원들 중에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존슨 하원 의장이 이제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데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점점 하원 의장 해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는 메시 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상원에서는 랜드 폴 상원 의원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랜드 폴 의원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화당에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짐 조던이 적격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누가 하원 의장이 되든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원 의장이 되었을 때 잘 해야 되는 것이 단순하게 법안을 이 보수 공화당, 보수 강경파의 입맛에 맞추어진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목소리를 몰아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원 의장의 역할 중에는 이 공화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선거 자금 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좀 너무나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딜을 해서라도 한 가지를 민주당 쪽이 원하는 쪽으로 받아주었으면 다른 반대급부가, 공화당이 또 원하는 반대급부가 이루어지는 딜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딜조차도 좀 일방적으로 민주당 쪽에 기우는 딜이 아니었느냐, 거래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존슨 하원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해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민주당이 원하는 하나의 패키지, 옴니버스로 하지 않고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다 각계전투 나누어서 우크라이나 따로, 이스라엘 따로, 그다음에 인도태평양 따로, 그리고 국경 따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차관해 주는 것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나중에 갚게끔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액수일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국경을 더 튼튼히 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작업이 이미 대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강경파 의원들은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딜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예 감찰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그러한 정도의 법안이 나오고 있지를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국경 안보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정책,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책들을 올스톱하고 다시 트럼프 시절의 정책들로 되돌리게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국경 정책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슨 의장이 제대로 한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지금 존슨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지원금을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파 목소리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게 할지, 어떤 제스처가 나올지 저희가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중국의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목만 보면은 당장 그게 시행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요, 301조, 이 301조에 따라서 이 독과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한 그러한 그 무역 거래 관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일단 진행이 되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25%까지 올릴 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관세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내느냐? 이거는 바이든 선거 캠프가 그걸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노동자들 층으로부터 자신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노동자 계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노조 중에서도 아주 강한 노조로 알려져 있는 철강 노조의 지지는 본인한테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US 스틸, 지금 일본 제철에다가 팔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상황 아닙니까? 노조한테는 팔지 않겠다, 막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US 스틸의 이사회에서는 주주회의에서 팔자로 결의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안 팔 수도 없는, 민간 기업이 팔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못 판다라고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아무래도 여기서 궁지에 몰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노조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USTR, 무역대표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무역대표부가 조사 기간을 얼마나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몇 달 정도 조사 기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 후에 발표가 나올 때 그때서야 중국의 관세를 얼마나 부과할 수 있을지 그때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 하지만 아주 내심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입니다. TV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트루스 소셜이 지금은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앱이지만 뭐 그룹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TMTG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씩 이제 뚜껑을 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러면 TMTG의 주가에도 서서히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조급하게 이러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발표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보아야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집에 있는 스마트 TV 보시면은요. 그러면은 뭐 넷플릭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바로 TV를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TV가 일종의 IPTV처럼 그쪽 방송 시스템과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지금 트루스 소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V에다가 설치하는 앱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이것을 보급하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지겠죠. 저희 뉴스앤포스트에 NNP 뉴스가 나가고 있는 온디맨드 코리아. 온디맨드 코리아도 이러한 스마트 TV용 앱들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TV에서 온디맨드 코리아를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으시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트루스 소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미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 회사처럼 검열하고 이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상당히 기대해도 좋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트위터보다는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 플로리다가 상당히 좋은 법들을 많이 통과시키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법안은 또 제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해악을 가르쳐라, 폐해를 가르쳐라 라고
명시하는 그 공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교육 과정 중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반공교육을 실시하라고 법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좌경화된 교육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수 있게 미리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미국이 미국다워지고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기본에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라는 아주 절대악의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겨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결국은 공산주의는 패망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점점 만연해가고 있고 아주 버젓하게 레닌주의 공부한, 막시즘 공부한 사람들이 이 비영리 단체들을 이끌면서 사회운동을,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미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을 재정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아주 좋은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것이 전국에 확대돼서 다른 모든 주들도 공산주의의 해악을 가르치는 수업을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수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